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특명 백선엽 장군을 구하라. 그는 6.25 전쟁 영웅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다 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는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그 희생의 대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추모함으로 해서 보온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국립현충원이 있고요. 미국에는 알링턴 내셔널 세머처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쟁 영웅을 비롯해서 무명 용사의 묘도 함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사망하게 되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탄압하던 일본 관동군 간도특설대에서 초급 장교로 잠깐 복무한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도특설대는 2개 중대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종의 특전사로 부대장은 일본인 영관급 장교로 하고 대부분의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을 조선인으로 채우고 이들로 하여금 당시 동북연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군을 소탕하게 하면서 일제가 일종의 이의제의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일제하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병합, 즉 한일합방이 되면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이 본격화 되는데요. 먼저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연해주, 한성으로 나뉘어져 있던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가지고 상해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죠. 서로 분열하여 유력인사들이 모두가 떠났고요. 그나마 김구가 남아서 구락부 수준으로 전락한 임정을 지키면서 김구 주도로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된 일왕 생일 및 전성 기념식장에 윤봉길이 폭탄 투척을 하게 해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은 즉사시키고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시케미스, 주중공사 등이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윤봉길 억으로 해서 당시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장제스의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후에 장제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중일 전쟁 후에는 장제스의 테러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941년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도 공산당과 국민당이 공동의적인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국공합작을 하던 시기였고요. 장제스의 조언에 따라서 김구도 좌우연합으로 통합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김구는 장제스로부터 임정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장제스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하는 카이로 회담에서 In due course, Korea shall be free and independent.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자유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외교적 성과도 내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에는 김자진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고 홍범도가 봉오리 전투를 이끌면서 대규모 항일 무장투쟁을 했지만 일제가 1932년 계례정권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급속하게 무장 독립 세력의 전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김일성과 같은 빨치산들이 소규모 게릴라전에 의존한 무장투쟁을 했는데요.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나마 1937년 중일전쟁 시기에는 동부 항일연군 조선인 지대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나 만주는 이미 일본 관동군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항일투쟁이란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이 전무했고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형성이 되자 김일성은 안전지대를 찾아서 소련 극동군 조선인 지대에 대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싸울 일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땠을까요? 3.1운동 직후부터 조선 총독부는 표면적으로는 유화정책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신사참배 강요와 청급 한국신민의료의 동화를 통해서 한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의 환경은 아주 열악해졌고요. 특히 일제가 만주국을 세운 1932년 이후부터 해방을 맞이한 1945년까지는 한반도 땅에서는 독립운동의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백선엽 장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1920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박정희가 1917년생이니까 거의 동시대인입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나라가 없는 식민지 조선시대였고 청소년기에는 합병된 지 20 내지 30년이 지난 시기여서 독립이 요원해 보였을 거고 청급 한국 신민으로 보내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살 길을 찾는 게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백선엽과 박정희는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당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5년제 사범학교인 평양사범학교와 대구사범학교를 각각 졸업을 하고 백선엽은 봉천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관동군 장교로서 1943년 간도 특설대에 배치가 됐고요. 박정희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하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944년 관동군 장교로 인간이 되었는데 특별히 초급 장교로서 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양자 간의 차이는 박정희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육사 출신이어서 그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에 배치가 않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백선엽의 초급 장교로서 간도 특설대 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김일성조차도 소련 극동군 조선인 지대 소속 위관급 장교로서 은신하는 시기였듯이 만주 인근의 게릴라 활동이 전무하던 시기라 특별히 항일 독립투사들과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관동군 장교 전력이 지금 기준으로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이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을 했듯이 조선의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시기에 청급 식민지 조선인으로
당시 최고 엘리트인 군 장교 코스를 밟은 건데, 요즘식으로 보면은 50 시절에 학생 운동 안 하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거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을 뿐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애국을 했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스스로를 독립군으로 착각하는 것 같고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친일 분자로 매도하는 이분법적인 원시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들의 죽은 문재인 부친은 어떻습니까? 일제 때 함흥농고를 나와서 함흥시청 농업개장까지 했으면 조선 총독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의 간부로서 적극적인 친일 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을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 절대 다수의 혈통을 추적해보면 적극적 친일 분자도 나오겠지만은 최소한 소극적 친일 분자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절대 다수가 자발적으로 적극적 친일을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비자발적으로 소극적인 친일을 했기 때문에 범친일 분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내용적으로 보면 알제리나 베트남처럼 무장 독립투쟁의 결과로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들이 만주 인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 거느리는 소규모 비적단 수준이고, 특히 종북 좌파들이 수강하는 김일성의 빨치산이 더 그랬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소련 극동군 대위로 임감이 된 것만 봐도 김일성을 중대장 정도로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일성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독립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저 얻은 거 아니에요? 만주 인근 지역에서 거지부대 조직에서 애들 장난 같은 게릴라전 통해서 무장투쟁해가지고 얻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과 국가보훈처의 황당한 조치는 당장 취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영웅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인 백선엽 장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대들의 뒤는 더 꾸려집니다. 혈통도 그럴 거고 항일 무장 독립 투쟁사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미쳐버리기 전에 제대로 돌리라는 겁니다. 공산화될 수도 있었던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 백선엽 장군만 생각을 합시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영웅 아이젠하워와 태평양전선 영웅 메가드를 얼마나 숭앙하는지 아십니까? 백선엽이 한국판 아이젠하워고 메가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